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5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추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는 원래부터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당입니다.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치사한 폭로전을 벌이는가 하면은 오늘은 뭐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말리고 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때 한동훈의 대결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고 한동훈은 그 윤석열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이기든 지든 그 후유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고 정권 붕괴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따진다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출마를 안 했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참패를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도 않고 어떻게 또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감정적 고를 메우지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초대를 거절한 이런 입장에서 출마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는 중립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개입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사이의 문자 메시지, 김건희 여사가 보낸 5건의 문자 메시지가 그 원문이 다 공개되고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 부부가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주니까 이 전당대회는 한동훈 대 윤석열, 현직 대통령 대 당대표 후보 간의 정면 충돌, 그것도 감정적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다른 나라에서도 없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이런 분열상은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당선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 성격이 너무나 강하고 고집스럽기도 한 그리고 오기에 넘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의 정면 도전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려고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윤석열파와 한동훈파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분열 또는 분당 사태로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층도 분열될 것이고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만은 그게 분열돼 버리면은 야당의 공세, 특히 대통령 탄핵 공세에 누가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눈치 보기가 아주 능한 검사 판사들이 제대로 수사, 제대로 재판하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걸려있는 재판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지금 한동훈 대 윤석열의 이 충돌이 생산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등은 그 자체로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갈등의 결과로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든지 하면은 그건 건설적인, 긍정적인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갈등입니다. 양쪽이 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다. 그러면 한국 보수는 끝나는 겁니까?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은 끝나는 것일 수 있지만 보수는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보수는 대한민국 세력인데. 그나마 국민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보수의, 가라앉는 보수의 구명정을 만들었습니다. 구명정은 원래 작은 겁니다. 가라앉는 배보다는 작지요. 세석입니다.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 세 사람은 전과가 없어요. 그리고 위성정당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요새 의원들이 요사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저렇게 교양 있게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대안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끼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되고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몰하는 보수의 구명정으로서 개혁신당이 있다 하는 점을 우리 보수가 아주 관심 있게 보고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과거에 야당의 광목 전당대회를 연상시키는 이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 이어 세 번째 순번이었는데 그가 발언을 시작하자 일부 청중 가운데서 한동훈 배신자, 꺼져라 같은 말과 함께 야유가 나왔고 장내가 한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한 참석자가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자 경호원과 당직자들이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자 한동훈 후보는 마이크를 뽑고 무대 앞으로 나가 그냥 두시라 소리 치셔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달라.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지 말아달라.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한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이다.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니까 박수도 좀 나왔다고 그럽니다. 한동훈 후보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런 이견 속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견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 국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공허하게 들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중질환 속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종말이 보일락말락합니다. 2016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 걸어갔던 길을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대란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자신은 정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는데 그 뚜벅뚜벅 걸어가서 만나는 것은 절벽 아니면은 장벽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